또 검찰 해체도 해체지만 정말 그동안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좌지우지했다고 생각하는 판사 검사들 맞습니다. 이자들을 정말 새롭게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뤄볼 검사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민중기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40명이 무더기로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우리 돌아가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놈도 없단 말입니까? 그 중에 한 놈도 없단 말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놈이 그거에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 새끼들입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을 협박을 해요. 당신 입장 밝혀라.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냐? 아니 지금 검사 수사 기소 분리해가지고 못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 다 해야 되는데 이 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논리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돌아간다. 그럼 돌아가면 뭐 화장실 청소합니까? 지금 검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유예기간 있잖아요. 1년. 1년간 지금 검사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고. 그런데 지금 돌아간다? 그러면서 특검한테 입장 밝혀라? 뭘 밝히라는 겁니까? 이거는요. 명백한 항명이고 반란입니다. 저는 이 자식들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 대고 이 자들이요. 지금 신은기 대표님 파견 나와 있잖아요. 정부가 공직자가 인사 발령 받고 와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 항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40명의 특검 파견 검사들이 본인들의 선배인 윤석열과 그 검찰 일당들이 나라를 망쳤다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저런 식의 태업이나 파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공무원의 의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동시에 지금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게요. 특검이라는 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범죄자들은 뭐 김건희를 중심으로 다 증거 없애고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이러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고 한시가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서 특검이 이 진실을 규명해야 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막혀버렸다? 그럼 도대체 이거 소는 그러면 이제 누가 키워야 되느냐. 뭐 일각에서는 이제 분노하다 보면은 야 그럼 검사들 다 내보내고 뭐 바깥에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하자. 근데 그것도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과 현실을 처리하는 이 두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이끌다 보니까 전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글을 하나 썼어요.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좋은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강속구만 계속 던져가지고는 어깨 빠진다. 그리고 3회 이상 못 버팁니다. 그리고 강속구만 계속 던지면요. 타자들이 눈에 익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방망이 휘두르면 그 공 장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게 너무 중요한데 직구도 던지고 또 볼도 던지고 또 가끔은 뭐 위협구도 한 번씩 던져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직구만 던지는 식으로는 이거 개혁을 해내기가 참 어렵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저는 규탄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종식이라는 이 큰 틀에서 그럼 어떻게 이 현실의 위기를 돌파할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이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변함없이님 특검법 바꿔서라도 파견 검사 당적을 가졌어도 가능하게 만들어서 신인규 변호사 특검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시는데. 자, 이 40명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 팀에 있는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을 발표했죠. 우리 의원님이 거기서 좀 강력하게 비판하셨죠. 공직자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파견 나와 있는 검사가 처음부터 안 오든지 어떻게 기회 봐서 잘 돼볼까 하고 왔다가 이제 검찰청 없어지니까 예.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돌아가겠다? 수사를 거부하겠다? 이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특검에 출두하는 것이
옛날 모셨던 상사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더라도 그렇게 나와서 10명이 나와서 오셔가고 이런 의전하듯이.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은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강한 아하. 감찰을 지시해서 징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민 행정관님, 제자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 정말 특검이 골치가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검에 연장하는 것도 지금 큰 이슈가 돼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이제 내란 세력을 어떻게든 빨리 심판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 김건희 특검인데, 사실 이제까지 지금 이 검사 40명의 태도를 보면 이제까지 김건희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맞을까? 라는 의문까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중고 특검께서 진짜 고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한테 또 보여주는 게 이 기득권 검사 카르텔, 특권의식.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직자예요. 박은정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행정공무원입니다. 예를 들어 문체부 또는 산자부 공무원이 나 파견 가기 싫으니까 나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그래? 어떻게 검사들, 이거는 그 본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그 1분 1초 한순간 한순간이 특권의식에 쩔어 있었다. 그리고 더 그게 강화됐고, 내란 세력이 지금 특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검찰청이 해체되는 이 순간에도 그 특권의식은 없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온실가스는 반성이 전혀 없는 거죠. 집단항명죄는 이럴 때 적용하는 거다 그러셨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자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왔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의결이 되면서 특검이 발족했을 때 그 상황을 모르고 왔나요? 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는 수사기소 다 하라고 하면서 검찰은 수사, 기소를 나누냐? 이건 법이 달리 돼 있으니까요. 특검이란 건 집중 수사를 해가지고 공소유지까지 하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설계돼 있는 거예요. 뭐가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알게 된 건가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40명의 김건희 특검 검사들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 동인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없애진다고 하는데 지금 검찰 구성원들, 특히 선배들,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수사는 조금 응원을 받는 것 같고 국민들이 손뼉을 쳐주시니까 우리라도 목소리 내자. 아니요. 완전히 착오한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 왜 지금 검찰 책임 있는 수뇌부들이 집단 줄사표 내고 이랬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만 한다고 그랬을 때 검찰의 상황이었어요. 지금 그것조차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는 국민의 응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론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싸늘한 시선만 있거든요. 등을 돌리게 본인들이 자초했거든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상황을 모릅니까? 모르면 무능한 거고, 그 상황을 악용하려고 했다면은 대단히 정치적인 거죠. 공무원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본인들도 이 뭐 민주기 특검이 설명했지만 수사까지는 다 하고 공소유지 있을 때는 이 검찰로 복귀를 희망한다라는 건데, 일단 국민들이 이 통과시킨 이 특검법의 준엄한 뜻을 새긴다면, 진짜 국가 공무원으로서 나라 녹을 먹는 사람에 대한 직업윤리가 최소한 있다면 수사에 전력을 다하고 그 뒤에 얘기하십시오. 근데 이게요, 집단 항명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저 워딩 아까 빠르게 지나간 걸 네. 자세히 보시면 네. 그거 한번 아닙니까? 띄워주세요. 네. 결국에는 우리도 윤석열 특검 때처럼 좀 수사해가지고 출세도 해보고 권력도 좀 잡아봐야 되는데 지금 해봐야 뭐 아무 우리는 얻는 것도 없지 않냐. 아니 공무원이 무슨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윤석열이는 특검 했다가 했다가 뭐 대통령까지 중앙지검 가고 됐는데 대통령까지 갔고 한동훈이도 출세했고 이원석도 다 잘 나갔는데 우리는 해봐야 우리는 뭐 끝나고 해봐야 돌아갈 뭐 것 없지 않냐, 달달한 거 없지 않냐. 저는 그게 정말 이 검찰에 가지고 있는 명확한 본심을 저는 이번에 들켰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인 여기서 것 같은데요. 더 좌절은 뭐냐면, 그러면 저 40명 드러내고 다른 40명 또 뽑아서 오면 그 사람들은 또 정상일까요? 그럼 검찰청 해체까지 안 됐겠죠. 누굴 갖다 놔도 다 저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검찰주의자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검찰이 저래요. 그래서 해체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정말 절체절명한 시기적 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요, 이렇게 해서 그럼 검찰들하고 또 정권 차원에서 정치권하고 부딪혀서 결국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 피해를 또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는 검사들은 저렇다,
저 전제 위에서 그러면 저런 인간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그럼 우리는 내란 종식을 아주 부족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노력을 할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어떨 때는 좀 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꽤. 그래서 검사들도 우리가 뭐 EJ라고 해서 뭐 검사장 검사들이나 평검사들 좀 나누든지 어떤 꾀를 좀 만들어서라도 어쨌든 내란 종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전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저 검사들 다 교체해도 전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신은규 대표님 궁금한 게 지금 특검이 3개가 가동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다른 특검의 검사들보다도 예. 판사 출신 민중위 특검에 있는 검사들이 저 난리를 쳤어요? 그거는 민중기 특검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직 장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에 저는 조금의 빈틈을 보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은석 특검이나 이명현 특검은 그래도 검찰에서 조직을 좀 물론 군검찰이긴 합니다만은 조직을 좀 이끌어봤던 리더십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그 초반에도 우려됐던 부분인데 아마 그런 빈틈을 노리고 검사들이 집단 행동한 거 아닌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동시에 현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옳게 만들어낼 것이냐. 전 이 고민이 지금 또 필요하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에서는 기사도 나왔던 그 워딩 자체가 달래기에 들어갔다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그 적합한 해결 방법이고 방향인지는 조금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고 했던 단체 행동했던 집단이 또 있잖아요. 어딥니까? 의사들이잖아요. 의사들은 심지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태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피해가 심각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결론은 또 의사들이 뭐 본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윤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은 물어야 된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명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중위 특검이 처신을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때 왜 정말 얼마나 통일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별수를 다 썼겠습니까? 뭐 민정수석 했던 사람하고 검찰총장 했던 사람 변호인 뭐 법률자문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배석 판사 데리고 있었던 사람 만나줬잖아요. 그런 허점을 보이니 검사들은 하이에나 아닙니까? 그냥 허점 보이면 그냥 뒷다리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에요. 저는 이번에 검사들 40명 집단 항명하는 거 보면서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 제나라의 장공이 사냥을 나가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딱 들고 수레를 막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이 검사들 사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그 사마귀가 깝치는 거예요. 수레 앞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깔아버려야죠. 뭐가 겁납니까? 검사들이 뭐가 무섭습니까? 이게 바로 검사라는 겁니다. 검사라는 집단이. 근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하는 그날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 괴롭혔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기소하고 그리고 지고 나면 무조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서 뒤집힌 게 얼마나 되는가 정성호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3%래요. 그 사이에 거기에 걸려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 파탄나는 겁니다. 윤석열이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대선 후보 때 지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숙련된 법기술자들이 이렇게 한번 딱 기소해가지고 그 사람 인생 절단되는 거 일도 아니다. 그런 짓을 해왔어요. 이제 반성하라고 하니까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댓글 보면은 그럼 대안은 뭐냐 이런 고민들도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저도 제가 생각하는 대안이라고 하면 어쨌든 현실을 우리가 처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요. 특검이라는 게 원래 기존의 검찰을 못 믿기 때문에 만드는 게 특검인데 기존에는 뭐 어찌됐든 특검 해가지고 잘 돌아간 예도 소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검찰 상태에서는 저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수사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또 검찰을 수사한다라는 게 이게 모순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법을 개정도 하기는 했는데 이 내란 종식을 위해서
김건희의 범죄 혐의를 덮어주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명태균 관련된 이슈도 수사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이든 공수처든 외부 변호사든 조금 더 폭넓은 지금 특검 구성을 좀 더 다변화시켜가지고 전 기존 검찰의 손을 띄게 만들면서 이 수사, 내란 종식을 위한 이 수사, 중요한 수사만큼은 반드시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만 좀 말씀드립니다. 이 검사들 어떻게 해야 될지 2부에서 송영길 대표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으니까 또 좋아요 잊어버리셨죠? 좋아요가 절반이 안 됐어요. 최송화님, 정당 바로 세우기 신인규 대표님 응원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즐거운 꼬미님, 내란 세력들아 포기해라. 대한의 국민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보수영님 TV님, 벌써 10월입니다. 내란 세력은 아직도 곳곳에서 나대고 있지만 정어리 여러분이 계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가끔 채팅창에 앵커님이 누구 편이다 이런 채팅 안타깝습니다. 정어리 TV는 많은 분이 깨어나기 위해서 방송할 뿐입니다. 100만 구독자를 목표로 파이팅 합시다 하셨는데 보수영님 TV님 감사합니다. 정어리 TV 대변인으로 임명합니다. 대변인.